절대 부등식은 따라하세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뭐냐?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항부등식이라고 하면 참 편하겠지만 절대 부등식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요. 자,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실수 A에 대하여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몇 이상이다. 이건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인 거죠.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또는 예를 들면 A가 B보다 크다면 얘네들도 절대 부등식이에요. 실수 A인데 A제곱 B, B제곱보다 무조건 크다. 따라서 제곱해도 상관없다. 뭘 씌워도 상관없다? 어떻게 씌워도 상관없다. 주의할 거는 이게 뭐였냐면 양의 실수, 음수나 0이 껴있으면 좀 조심을 해야 돼. 0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있냐 없냐에 따라 직접 판단을 하시고요. 음수 있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사실 좀 더 자세하게 그냥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기서는 지수 법칙 배웠잖아요. 평소 안 배워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수원 선생님이 한번 배웠잖아. 그래서 사실은 양의 실수잖아요. 내 마음대로 몇 제곱하는 상관없어. 제곱했대고 세제곱, 네제곱, 2분의 1제곱 다 상관없어. 양의 실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 미리 알아놓으면 좀 다루기가 편할 거고요. 이 증명 같은 경우는 넘겨서 합작꼴로 만들면 되고. 한번 간단히 볼까? 얘는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이거랑 동시 표현이죠. 근데 얘가 양의 실수의 합이니까 무조건 양수라서 날려버려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말이네. 그래서 항상 참여이나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변형해서 알아보면 되지만 그냥 오늘은 결과만 봅시다. 내 맘대로 양의 실수는 내 맘대로 n제곱해도 그대로 성립한다 라고 내가 기억을 해주면 좋고요. 절대값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지금 생각하고요. 제가 항상 성립하는 애들인 거야. 자, 그냥 더한 거랑 따로따로 절대값 취한 거랑 절대값 취해서 더한 거. 예를 들면 양의 실수였잖아. 그럼 양수 더한 다음 절대값 씌워도 토해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러니까 더한 거랑 똑같죠? 어차피 양수니까 상관없죠? 절대값 없어도 되니까 등호가 성립하겠죠? 근데 둘 다 음수라면 얘네 더한 것도 음수, 서로 뭐 깎아먹는 절대값 깎아먹는 거 없이 그대로 더해지고 뭐만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 바꾸고 더하면 어차피 똑같죠? 등호 성립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음수잖아? 그럼 얘는 양수 만들어서 예를 들면 2랑 마인 이렇게 있었다면 얘는 양수 만들어서 3이 되겠지만 얘는 더할 때 절대값이 오히려 줄어들죠? 부호가 다 다른 애들 더하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번에도 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더한 다음 절대값 씌운 거랑 절대값 씌운 걸 더한 거 절대값 씌운 격이 무조건 크거나 같다. 그럼 언제 똑같냐라고 하면은 AB가 0 이상인데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 거죠. AB가 0보다 클 때랑 AB가 0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거 했었죠. 양수, 음수면 등호 성립하는 거 확인 아까 했죠. 하나가 0이라면 어차피 그냥 둘 다 그냥 양변이니까 절대값 A가 되는 거고 B가 0이면 이렇게 되면 절대값 A, 절대값 A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0이 포함되고 둘 다 0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뺐을 때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면 돼요. 뺐을 때는 예를 들면 보세요. 아까는 더했을 때 양수 더했을 때 음수 더하면 똑같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얘 부호가 다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양수에다가 음수를 빼면 이게 사실 마이너스 음수하면 그 양수를 더한 거랑 똑같잖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등호 성립할 때가 둘이 부호가 같을 때였다면 이번에는 둘이 부호가 다르다면 결과가 똑같다.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증명을 해라라고 하면 이거 그냥 양변 제곱해서 처리를 해주면 돼요. 왜냐면 이게 성립한다? 지금 얘 절대값이었으니까 0 이상, 절대값이었으니까 0 이상, 그럼 제곱해도 그대로 똑같이 성립을 해야 돼요. 등호가 있다면. 한번 보여줄까? 자, 제곱하면 여기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고요.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이랑 똑같죠? 플러스 2 절대값 AB 플러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이거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나서 2도 날려버리면 마이너스 AB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뭐 여기서 그냥 직관적인 판단을 바로 해도 괜찮고 아니면 얘로 나눠버리려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려면 얘 0이 아니어야 되죠? 나눠서 한다면은 이게 풀만 1이 돼서 좀 판단하기 편하고 예를 들면 나누는 거 한번 보여줄게. 1번 AB가 0인데 2번 AB가 0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어. 방법이 되게 많아. 예를 들면 AB가 0이다? 그럼 0, 0 하니까 둘이 똑같네요. 등호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AB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 0이라는 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AB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절대값 AB는 무조건 양수겠죠? 왜냐면 0이 아닌 실수에다가 절대값 실었으니까. 너도 꼼짝하? 너도 꼭 먹고 싶은 거. 자, 그럼 얘를 양변을 나눠버려도 양수를 나눠놓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절대값 AB분의 AB 이렇게 되고 이거 의미를 생각해보면은 이건 참고로 좀 알아두면 나중에 종종 보게 될 거야. 절대값 A분의 A는요 케이스가 일단은 A가 분모에 들어가서 0이면 안 되겠지? A가 양수라면 그냥 그대로 나와서 1이 되고요.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로 나와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케이스니까 이건 좀 그냥 봐보세요. 이런 상황하고 그럼 얘 같은 경우 마치 이게 그냥 A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겠죠? 예를 들면 A, B가 양수였다? 그러면 이건 절대값 그대로 나와서 약분하면 C 이렇게 마 1, 1 항상 성립하죠? 등호는 성립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부등식은 성립한다. 근데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얘가 성립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AB를 나와서 약분하면 1 하면은 AB가 음수였다면 마 1,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AB가 0이든 양수든 음수든 항상 저 부등식이 성립하는 건 맞는데 등호가 성립하는 건 AB 둘 중 적어도 하나가 0인 거나 또는 둘의 부호가 둘의 부호가 다르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 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너희가 그냥 직접 생각을 해보면 돼요. 0, 양수, 음수 이런 걸로 생각해보면 되고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양수면 야, 이건 더한 거고, 이건 뺐으니까 당연히 이게 더 크가 나왔겠죠? 언제 똑같냐라고 묻는다면 이게 얘는 더한 거고 얘는 뺀 거잖아. 똑같아지려면 얘도 더한 게 돼버리면 돼요. 그러려면 얘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돼요. 그럼 A는 양수, B 음수? 아니네. 음수면 절대값 서로 안 까먹고 그대로 양수로 나오고 음수면 뭐라? 이거 직관적으로 판단이 좀 힘드네. 절대값이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고요? 이건 증명을 해보자. 이거 직관적으로 판단이 힘들면 그냥 절대값 포함된 거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0 이상이라는 고정이 없잖아. 그럼 얘는 그냥 케이스도 나눠야 돼. 알아보려면. 자, 봅시다. 근데 제곱하려면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얘는 0 이상이 아니라 제곱 못하고요.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클 때 갈게요.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절대값 A는 절대값 B인데 세 번째 절대값 A는 절대값 B보다 짧을 때 이렇게 하면은 아마 1번 케이스는 여기가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양수예요. 그럼 양수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게 양수겠지? 양변은 제곱을 해요. 그러면 얘는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니까 소거시킬 거 다 소거시키고 나면 2AB 여기는 마이너스 2 절대값 AB 이렇게 해서 2 없애주고 아까랑 똑같이 해보면 되지 않을까?
무조건 더 클까? 얘네들이 절대값 A가 더 크다면 이게 양수로 할지 무슨 할지 모르는 케이스를 그럼 여기서 또 다 나눠야 돼. 귀찮다. 절대값 A가 크다 보면 이제 양수로 보니까 둘 다 양수로 생각해봅시다. A, B 둘 다 양수는 이거 양수, 얘 양수, 절대값 C도 양수, 마이너스가 음수니까 양수가 음수보다 크다 성립하죠? 만약에 A만 음수였다 치면은 음수, 양수였다 쳐봅시다. 아, 양수 이렇게 해서 마 이렇게 4개 알아보면 모든 경우 다 알아보겠어요. 너 괜찮아? 정신스러워? 뿔이면 성립하는 거 확인했고요. 뿔 마면은 여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놔서 등호 성립. 이건 등호까지 성립하네요. 등호도 성립하고요. 뿔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붙여놔서 등호 성립하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서 그냥 성립만 하는 거니까 항상 성립하는 건 맞는데 등호는 얘네 둘이 부호가 다를 때 성립한다. 그럼 얘는 절대값이 만약에 똑같다. 그럼 이건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 실수의 절대값 취하면 항상 0 이상. 이건 당연히 항상 맞는 거죠. 그럼 얘에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알아보면 얘네들이 부호만 관계되게 돼. A는 마이너스 B이면 등호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가 음수가 되니까 절대값 A 플러스 B 여기가 음수 이렇게 되잖아요. 항상 성립하죠? 등호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등호는 성립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경우든 저게 항상 성립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등호는 절대부등식에 우리가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봤더니 이 경우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만 바뀔 때 이 케이스랑 A가 절대값이 큰데 둘이 부호는 다를 때 뿔, 마, 앞을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둘이 부호가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전제 조건이 일단 그대로 끌고 와고 등호성립 조건만 쓰면 이면서 and 둘이 부호가 다르다니까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돼도 등호성립. 그리고 여기서 아까 A는 마이너스 B이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얘랑 모양을 맞춰 써주면 절대값 A가 절대값 B랑 같고 A가 0보다 작으면 등호성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0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절대값이 똑같다 그러면 0, 0 이렇게 있을 텐데 0이 들어가면 등호성립. 그럼 여기도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어떨까? 그럼 얘는 A가 0은 아니고 B가 0인 거 같아. 얘가 양수 0, 음수 0 다 같는데 그래서 합쳤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못 합치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그래서 얘네 시리즈들 너네가 아 그렇구나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지금처럼 확인을 하면 돼요. 선생님 뺐을 때 그냥 뺀 거랑 절대값 씌우고 뺀 거랑 당연히 얘가 크거나 같을 거야. 언제 얘가 크거나 같냐? 얘는 진짜 빼기가 절대값을 뺀 게 돼버리겠죠? 근데 얘는 절대값을 뺀 게 아니라 더하게 될 때가 있을 거야. 언제냐면 B가 무슨 수면? 음수면 이제 얘가 오히려 얘는 절대값들을 더하는 게 돼버려서 얘가 크게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등호 성립하는 같은 상황이 되겠죠? 이런 느낌이고요. 자, 의미 아닌 실수에 대하여 루트 안쪽에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도 증명하고 싶으면 제곱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니까 알아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하면 a제곱 그 다음에 얘는 곱한 거에 2배니까 ab 그 다음에 4분의 1 b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여기 4분의 1 b제곱 얘가 가져갔다고 치고 4분의 3b제곱 이렇게 해서 실수의 제곱에서 0 이상이니까 항상 0 이상이 성립하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둘 다 0, 0 이렇게 성립하는 거겠죠? 얘가 0이냐면 b가 0인 거고요.
얘도 그때 같이 0이면 B 0인데 A도 0이어야 되니까 A, B가 둘다 0일 때만 등호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요 그러면 계속 줍니다.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는 푸시슈바르츠 얘네가 실제로 문제를 많이 나오고, 이거는 우리가 산술기하평균의 관계는 정확히 잘 알아놔야 되는 게, 일단 양수일 때 요게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왜 양수일 때 0은 왜 빼고 말을 하느냐?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 요거 때문에 그래요. 저 조건까지 만족하려면 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 부등식만 얘만 보면은 여기 아니면 상관없는데 0이어도 예를 들면 0, 0 집어넣으면 0 양수니까 큰 거는 무조건 맞죠? 근데 둘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0이어도 등호가 성립하는 건 맞네. 근데 둘이 같을 때만 등호 성립하려면 아마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야. B가 0이었다 쳐봅시다. A 양수 B 0 이렇게 했다 치면은 얘네들의 평균 내라고 하면 2분의 A 이렇게 되고요. 기하평균 내라 그러면 0 이렇게 돼버릴 거야. 그래서 A가 되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A는 B가 애초에 같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등호는 A, B 대성립이 0일 때도 왜 제시켰던 거지? 일단 문제는 주로 다 양수 세팅이 애초에 돼요.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애가 양수다라고 하면 산술기하 쓰는 거 판단을 하는데, 자,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건 맞는데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를 최대치수를 구하는 건 좀 조심을 해야 돼.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되고, 첫 번째, 합이 고정됐다는 얘기는 어떤 상수값을 가지는 변하지 않는 값이라는 얘기예요. A 플러스 B가 항상 10이다, 항상 5다 라든지 변하면 안 돼. 합이 고정되면 우리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가 고정된 상수값, 예를 들면 10 이렇게 된다고 치면 루트 곱이 10 이하다. 그러면 곱의 최대는 이게 등호 성립할 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합이 고정되면 곱의 최대 9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합의 최소는 곱이 고정되면 쓸 수 있어요. 곱이 고정되면 우리가 합의 최소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고정 안 됐는데 그냥 등호 성립할 때가 최대다 최소다 이렇게 풀어도 맞을 때가 있거든. 근데 어떨 때도 틀릴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조건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산술기하평균 등호 성립 조건이 최대 최소다라는 걸 써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똑같이 풀었는데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린 일이 생기니까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이거는 문제를 풀다 보면 고정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올 거니까 이따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얘는 그것만 좀 조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슈바르츠는 이거는 공식만 잘 외워서 모양만 잘 맞춰주면 되는데, 나는 외울 때 이렇게 외우거든. 지금 A, B를 제곱한 다음에 더했죠? 그것들을 곱했죠? 나는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제가 곱 하나 나갔다. 얘네 둘을 먼저 곱한 다음 더했죠? 곱하고 그걸 더하고 그 다음에 제곱했다. 이렇게 외우면 모양이 조금 편하더라고. 만약 너네가 다른 방법으로 외운 게 있다, 그대로 그냥 외워도 돼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제합곱 곱합제에서 일단 이 쉬운 모양을 떠올려놓고 얘는 좋은 게 실수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산술기하에서는 등호 성립 조건이 뭐 똑같다 이거였잖아요. 얘는 같다는 같다인데 뭐가 같냐면 따라하세요. 비율이 같다. 비율이 같으면 등호 성립해요. 따라하세요. A 대 B는 X 대 Y. 그러면 등호 성립해요. 또는 따라하세요. A 대 X는 B 대 Y. 그런 등호가 성립해요. 그래서 얘는 비율이 같다 이렇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항의곱과 외항의곱 같다 하는 비율로 바꾸면 이게 B분의 A는 Y분의 X랑 똑같은 관계잖아. 내항의곱 외항의곱 같다 한 다음에 우리가 식을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비율을 따라하세요. A 대 B는 X 대 Y. 이렇게 비율을 해석할 수도 있고, 편의에 따라서 그냥 A 대 X는 따라서 A 대 X는 B 대 Y 이렇게 읽어도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일단 얘는 두 가지가 중요해. 첫 번째, 이 식을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 A를 몇으로 놓고 B를 몇으로 놓고 X를 뭐로 놓고 Y를 뭐로 놔야지 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식 써놓고 모양을 맞춰 나가야 되니까 식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등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비율이 같을 때. 비율이 같을 때니까 정확히 알아보면 되고요. 자, 그럼 문제를 바로 봅시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서연아, 쌤 풀어줄까? RPM 풀어줄까? 하나 딱 고르세요. 쌤. 자, 우리 쌤은 유형 어디까지 딱 절반 했지, 얘들아, 그때. 절반이 어디까지였냐? 10. 몇 번 가졌어? 14번? 수업시간 한 번은 어디까지 했을까? 지리집합, 필충분 조건 이거 그때 했었잖아. 숙제는 여기까지 안 나갔지만 아마 그때 RPM에서 여기까지 다 했을 거야. 자, 우리가 상단원법까지 다 했었고요. 그때 이런 이거 거지 같은 거 나왔다. 이게 증명하는 거, 핑크 아니면 좀 열렸죠. 이런 경험으로 가져가서 그냥 발상적이니까 그냥 안 되고 빈칸으로 내는 거야. 그래서 빈칸이 뭔지 잘 추론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쭉 같이 해봅시다. 이쪽 좀 열받긴 한데 그냥 해야지. 내가 할 테니까 잘 보고 오늘 숙제를 해보세요.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 자연수 제곱한 게 만약에 3의 배수다? 그럼 원래 것도 3의 배수구나. 그걸 증명을 할 건데 그냥 증명하는 게 아니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게요.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명시 증명이라고 써놨고, 자, 그러면 대우는 이렇게 되겠죠.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걸 증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몇의 배수 이런 거 표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1차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k가 1, 2, 3, 4 증가할 때마다 이 전체 값은 3씩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3의 배수 또는 나머지가 1인수, 나머지 2인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3k 플러스 2, 3k 플러스 2, 3k 마이, 3k 마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를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k가 자연수라고 했죠? k 1 대입하면은 3 빼기 2하면 1 나오죠? 2 대입하면 6 빼기 2하면 4 나오죠? 1, 2, 4, 7 땡땡땡 나머지 1이라는 말하는구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회배수가 아니면 이런 가정이 깔려있죠? 사회배수가 아니려면 나머지가 1이거나 2해야 되잖아. 나머지가 1인수. 그럼 여기 나머지 몇 인수를 쓸 차례일까요? 2인수니까 여기서는 3K 이렇게 쓰면은 2, 5, 8 땡땡땡 이렇게 나오겠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니? 사연이 돼요. 자, 그때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따로따로 보겠다라는 거야. 자, 사회배수가 아니면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또는 이거이면 이랑 똑같은 소리가 되는 거고 같은 의미고요. 그때 제곱한 게 사회배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1번 제곱한 게 사회배수가 아니고 2번 제곱한 게 사회배수가 아닌 걸 보여주면 모든 상황에서 사회배수가 아닌 걸 보여줄 수 있겠지? 그래서 제곱을 하는 거예요. 양변을 제곱을 하면 여기가 나는 9k제곱 마이너스 6k 12k죠? 플러스 4 이렇게 미친 뒤에 뭐야 묶어내고 정리했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양변 제곱한 중간가정이 생략된 거야. 중간가정은 n제곱은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인데 지금 1 따로 분리해놨죠? 알려준 거야. 이거 3의 배수 아닌 거 증명하려면 1만 따로 넣고 분리해보면 확인할 수 있어라고 알려준 거야. 자, 지금 얘는 9 곱하기죠? 그럼 이거 3k제곱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무조건 3의 배수야. 이거 맞아? 이것도 봐봐. 3인수로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 4k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이것도 3의 배수야. 얘만 3의 배수가 아니야. 나머지 몇 인수겠네, 이거는? 1인수니까 얘는 전체를 싹 다 묶어주면은 3으로 묶었을 때 3k 마이너스 4k 제곱이죠? 4k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요만큼이 3 곱하기 어쩌구니까 요만큼이 3의 배수고 3을 넘었을 때 나머지가 1일 수밖에 없다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야. 이 부분이 나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걸 빈칸으로 주는 건 좋아. 근데 이거를 그냥 증명하세요 하는 거는 너무
좀 불친절하죠. 왜냐면 지금 굉장히 발상적인데 빈칸으로 줄 게 많고. 자, 그럼 2번도 해보면 되겠죠? 2번 해보면 음호 어떻게 할까? n은 3k-1일 때 제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n제곱은 못 써져 있죠? n제곱은 하고 9k제곱 마이너스 몇 k? 6k 이렇게 되네요. 자, 얘는 4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할까? 일단 이건 4배수인 거 확인되죠? 4배수죠? 나머지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3을 직접 묶어준 거죠? 이렇게 주면 3 곱하기 어쩌고니까 이만큼이 3의 배수, 여기가 나머지가 1 이렇게 증명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잠깐만. 그래서 여기 묶어주고 여기가 1이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준 거네요. 그러면 둘 다 제곱한 게 나머지가 1이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다를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주어진 명제 대우가 참이니까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대우가 유용하게 쓰이는 게 이거밖에 없지 뭐. 자, 그 다음 이런 거 되게 좀 그렇다. 빈칸 좀 쉬우니까 빈칸으로 준 건가? 빈칸 아닌 걸로 준 건가? 자, 이건 같이 한번 다 봅시다. 대우를 이용하여 명제 실수 AB에 대하여 제곱합이 0이면 둘 다 0이다가 참임을 증명하려 대우 이용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가온아 이거 대우 불러주세요. 이 명제 대우. 네. 네. or 그다음에 여기 아니거나 이거이면 이거 증명하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0이 아니라면 저거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 그냥 이 또는은요. 또는은 세 가지 상황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데 A와 B의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참거짓을 판단을 할 때 A가 참이거나 또는 B가 참이라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가져오거든. A이고 B인 경우, A인데 B는 아닌 경우, A가 아닌데 B인 경우, A 아닌데 B가 아닌 경우, A, B에 해당되냐 안 되냐, 해당되지 않느냐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세 가지가 A 또는 B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A, B 모두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는이 나왔다. 일단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나눈다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A, B가 얘가 0이 아니거나 얘가 0이 아니다. 그럼 이것만 만족하거나 이것만 만족하거나 둘 다 만족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할게요. 1번 케이스. 이거이고 B는 0이고 2번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고 3번 A도 0이 아니면서 B는 둘 다 만족하고 이 케이스에서 다 이렇게 되는 거 보여주면 얘의 모든 상황에서 다 얘가 되는 걸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상황에 따라 더 쉽게 푸는 거 있지만 모르겠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야. 그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0 들어가면 얘 0 아니니까 성립하는 거 맞죠? 성립.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A 0 집어넣고 얘 0 아니니까 얘 0 아니겠네? 성립. 둘 다 0 아니면 0 이상, 0 이상인데 0이 아니면 양수니까 더한 거 0이 아니다. 성립. 그럼 전부 다 성립한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또는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모르겠어요. 나라도 있겠죠. 것 같아요. 1번이면 3번 나눠서 이때도 성립, 이때도 성립, 이때도 성립 이렇게 보여줄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 뭔가 식을 변형해서 할 수도 있지만 모르겠다? 또는 무조건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눈다 생각을 하면 돼. 자, 이것도 같이 한번 볼까요?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에 대한 답은 더 쉬운데 지금 너희가 한번 풀어보세요. (1분) 줄게요.
이걸 간단하게 푸는 게 있어. 바로 한 다음에 K 조건 써줘요. K는 다 했어? 아, 예시를 들었어요. 항상 아닌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짝수가 아니면 이거를 간단히 줄여 쓰는 방법. 무슨 수다? 짝수가 아니다. 줄여서 홀수. 자연수는 짝수 아닌 홀수죠. n이 홀수면 n제곱이 이렇게.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대우는 이렇게 되겠죠. n이 홀수면 n제곱 홀수다. 이거 보여주면 되고, 당연히 증명해야 되니까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홀수 짝수는 따라하세요. 2의 배수. 2의 배수랑 관련된 거랑 3의 배수 증명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몇 k 플러스면 위를 꼬로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넣을게요. n은 2k 마이너스 k 제곱수. 이렇게 되면은 1 집어넣으면 1, 3, 5, 7이니까 홀수면, 그러니까 n이 2k 마이너스 1k 자연수라면 이거랑 n이 홀수면 이랑 똑같은 의미가 되죠? 그럼 바로 n제곱해서, 그럼 n제곱은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근데 지금 얘 짝수 홀수니까 이거 홀수가 되겠죠? 그거를 좀 보기 좋게 표현해주시면 진짜 2의 배수라고 보여주면 돼요. 2k제곱 마이너스 2k. 2 곱하기 세모꼴이니까 거기다 플러스 1. 아, 이거 무슨 수구나. 홀수구나. 따라서 대우가 홀수니까 원래 명제도,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그냥 마무리 멘트만 잘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귀류법은요, 이게 거짓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무조건 거짓이야 라고 한 다음에 그 모순임을 보여, 절대 거짓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면 참인 걸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귀류법이에요. 자, 루트가 무리수를 증명하는, 이거는 방법을 그냥 외워야 할 수 있는 거고, 자, 루트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증명하고 싶은 걸 다시 써줄게요.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루트 5가 이거는 무리수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대. 얘 부정이 유리수다가 되는 거죠. 그게 모순이다를 딱 보여주면 돼. 절대 안 된다. 얘 유리수일 수도 있잖아. 아니 절대 안 돼. 아, 그럼 무리수겠네? 로 보여주는 게 귀류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유리수는 따라하세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르고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자연수분의 정수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같은 의미고요. 자, 그러면 귀류법으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가정을 하고,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무슨 힘을 보여줄 거야? 유리수로 가정해야 되는 유리수. 그래서 B분의 A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A, B는 자연수.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떤 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원래 지금 여기가 자연수랑 자연수 0이 아닌 0이 아닌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0이 아닌이 들어가려면 0이 아닌이 들어가려면 여기가 음수가 아니고 0도 아니고 얘가 무조건 양수라는 건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라면 어차피 얘 0 안 될 거죠? 그럼 여기 0 들어갈 일이 없어. 그리고 음수가 아니니까 양수분의 양수 꼴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여기가 A, B는 서로소인 자연수, 서로소인. 약분했을 때 정리하는 서로소인 자연수고,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소인 자연수가 들어가려면 지금 얘가 양수라는 건 전제로 그냥 깔고 가는 거야. 음수가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유리수다라고 하려면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하는데, 얘는 양수다라는 거 전제로 깔고 그냥 서로소인 자연수분의 자연수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감안하고 봅시다. 양수라는 걸 전제로 깔고 그냥 생략한 상태로 얘기를 해보면 자,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해야 유리수가 되는 거죠. 양수인 유리수. 이 등식이 성립하면 유리수인 거야. 그래서 이걸 넘겨요. 넘겨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넘긴 걸 제곱했어. 봐봐. 이게 성립한다? 그럼 유리수다? 다 동치 표현이야. 루트가 유리수다? 루트가 B분의 A랑 똑같다? 넘겨서 루트 5B가 A다? 다 똑같은 의미야. 동치 표현 유리수다.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양변을 제곱한 것도 성립해야 돼. 왜냐면 지금 다 양수 또는 그냥 어차피 원래 똑같지. 똑같은 거면 제곱해도 당연히 양수든 음수든 여기든 원래 똑같았으면 당연히 제곱한 것도 똑같겠죠? 다 동치 표현들이에요. 그때 A제곱이 뭐가 아니므로 라고 했냐면요, 뭐야? A제곱이 뭐이므로 A도 뭐가 있다 해볼까? 근데 여기에 문제해보면 이건데 A제곱이 뭐가 아닐까? A는 OK로 놓으면 5의 배수라고 말하는데 5 때문에 A제곱이 5 곱하기 어쩌고잖아요. 그래서 5의 배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같아요. 나도 이거 외우고 있지 않아서. 그럼 내신 대비할 때만 너네가 시험 전에만 봤자거든. 5의 배수 2으로 5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수를 제곱해서 5의 배수가 됐다는 얘기는 원래 자연수도 5의 배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A 곱하기 A가 5 곱하기 어쩌고 이렇게 되려면 지금 얘랑 똑같은 애니까 5가 하나 들어가 있다? 무조건 하나 더 있었어야 돼. 똑같은 걸 두 번 곱한 거니까. 루트가 여기 이 자연수인데 루트가 포함되어 있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곱해서 5가 들어간다? 5가 하나 이상은 더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중간에 좀 생략이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OK로 넣었다. 나 이거 보고 얘 지금 5의 배수로 놓으려고 했구나를 판단을 하는 거야. 갑자기 OK로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OK라는 건 따라서요. 5의 배수. 5의 배수를 갑자기 나왔어. 왜? 여기서 5의 배수를 했으니까. 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다 5의 배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 여기 IX 출연하는 거? 이렇게 하라고 빈칸으로 준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증명하세요. 라고 했겠죠? 증명하세요는 선언한 거예요. 이거는. 빈칸으로 이렇게 줘야 돼. 그래서 OK를 놓으면 OK를 집어넣어. 그럼 25K제곱이 되겠죠. A제곱이. 5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 공통이면 약분을 해주면 B제곱, 5K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B제곱도 무슨 배수네? 5의 배수겠네? 5의 배수이므로 그럼 B도 자연수니까 5의 배수겠네? 근데 문제에서 뭐인 자연수라고 했죠, 얘들이? 서로소의 의미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 근데 지금 얘도 5의 배수, A도 5의 배수, B도 5의 배수? 그러면 공약수가 뭐가 최소한 누군이 있어야 되네? 5는 있게 되니까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조건에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라는 전조건 깔고 음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가 아니라 B분의 A형 서로소인 자연수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야. 이걸 모순이 되게 만들어요. 서로소라는 이렇게 되겠죠? 5의 배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 과정이 이해는 되나요? 따라하세요. 부정이 모순. 네, 그럼 원래 문제가 참이다. 이거는 뭐야? 미친놈인가? 증명을 하려 다짜고짜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2분 줄게요. 무리수 임을 이용하라 그랬죠? 무리수 임을 이용하여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A에 대하여 사실 이거 우리가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가던 내용이었던 거죠. 무리수의 상등, 중3 때 무리수 상등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저희 귀류법 유형이죠, 여기. 그럼 P이면 Q이다를 귀류법으로 증명하고 싶다? 그럼 P인데 Q가 아니다 라고 전제 깔고 그 모순을 보여주면 되겠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기 유리수라고 가정. 이름이 해줄까? 이쪽은 진짜 거짓 같아. 오히려 산술기가 낫다. 이런 거는 빈칸으로 안 나오면 진짜 툴넘 이게 가사 없어. 한번 해봤어? 저녁 가면 되고 이거 해봤어? 네, 한국어로 썼어요. 아? 한국어로 썼어요. 한국에 썼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같이 한번 볼까? 너 어떻게 했니? 저 무리수임을 어떻게 한 걸까? 무리수임을 일단은 이 명제를 귀류법으로 증명한다고 하면 기본 세팅은 이거인데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면 이거는 지금 a, b 모두 0이다 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죠. 이거의 부정 뒤쪽이지. 결론의 부정은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a 플러스 bt가 0인데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다. 그게 모순인 걸 보여는데 그럼 얘를 이렇게 변형해야 되나요? a는 하고 마이너스 b를 t 이렇게 쓰고 이거 나면 b를 나누고 싶은데 혼자 나눌 수가 없네. 케이스를 나눠야 되나? 케이스 나누기로 1번 b가 0이면 그럼 어떻게 됐냐면 b가 0이면 a는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게 거짓인 거 확인할 수가 있죠? 2번 b가 0이 아니라면 양변 b로 나눠 b분의 a는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유리수분의 유리수니까 뭐가 보장이 되죠? 유리수가 보장이 되죠? 우변은 무슨 수? 무리수죠. 그러면 유리수는 무리수다. 수의 체계상 말이 안 되죠. 수의 체계 정의할 때 유리수, 무리수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거짓 모순 얘도 모순 그러면 근데 네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서는 열받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은호 너가 한 거랑 조금 다르니? 저는 한글로 썼는데 어떻게 해? 무리수를 더해서 무리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복소수의 무리수의 상등에선 맞는데 여기서 얘가 무리수임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맞아. 네, 얘가 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 이 답을 하나로 딱 정해진 걸 원하면 빈칸으로 되는 게 맞아요. 자, 요거 우리가 상망이도 몇 개만 하고 좀 쉽시다. 그 다음에 절대분수식 나머지 산술계랑 호시발을 채우고요. 자, 이거는 같이 봅시다. 같이. 네, 시간 계속 주고 싶은데 뒤에 좀 많아.
자, A, B가 정수일 때 라고 전제를 깔아줬고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가 정수해를 가진다면 둘 중 저보다는 짝수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근각 계수관계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뭐 해. 이거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씨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로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b. 얘는 정수인 해를 가지면이라고 했죠. 정수인 해. 그럼 얘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세팅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정수인 해를 가지면 얘랑 얘 중에 적어놓는 짝수예요. 어떻게 하냐고 그걸. 그러면 케이스 싹 다 나눠야죠. A, B가 짝수냐 홀수냐는 케이스가 총 4개가 나와요. A, B는 짝짝일 수도 있고요, 짝홀일 수도 있고요, 홀짝일 수도 있고요, 홀홀일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3가지 케이스에 해당되냐를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거는 둘 다 홀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건 둘 다 짝수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는이면 3가지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고 했죠. 그게 이런 의미고. 자,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알파 베타가 정수인데 홀짝 모르겠으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합시다. 알파 베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짝짝, 이건 4가지 다 봐야 돼. 짝홀, 홀짝, 홀 이렇게 볼게. 그러면 이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생각을 하면 1번 케이스 알파 짝수, 베타 짝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증명하는 걸 제대로 이렇게 짝수는 이렇게 쓰면 돼요. 알파는 짝수다를 쓰고 싶으면 2K. 그리고 얘가 양의 정수인지 음의 정수인지 모르죠? 자연수라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마이너스 4 이것도 짝수예요. 우리가 자연수 범위에서는 중학교 때는 자연수 범위라고 보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홀짝, 뭐 3회배수, 2회배수 이런 거 다 정수 범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K 정수. 그리고 베타도 2의 배수다 하니까 2K 이렇게 넣으면 안 돼? 그럼 둘이 같은 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러면 LMN, KLMN 이런 식으로 문자를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한 다음에 K 플러스 L이니까 무슨 수 확인? 짝수 확인.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하나. 그럼 여기서 A 짝수 나왔지? 그럼 적어도 하나 짝수다 봤으니까 B가 짝수인 건 볼 필요가 없겠지. 적어도 하나만 짝수면 되는데 하나 짝수면 짝수면 끝내는 거야. 짝홀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이렇게 막 쓸게요. K, K 이거 정수. 베타는 그럼 2L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죠? 2L 하고 뭐라고 놔야 될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상관없어요. 정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을 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아니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나머지가 1이다를 쓰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해도 나머지 2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나머지 1이다 상관없어요.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놓을게요. L은 정수. 이렇게 세팅하면 둘이 더해. 그러면 2K, 2로 묶었을 때 K 플러스 L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짝수에 1 뺐으니까 무조건 무슨 수? 홀수. 그러면 여기서 A는 홀수가 나와서 이건 증명이 안 되네. 근데 곱을 해보면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은 2K하고 2L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2 곱하기 하고 K하고 2L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무슨 수인 거 확정? 짝수 확정. 그러면 A는 홀수지만 B가 짝수이기 때문에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 성립하죠? 이렇게 해서 4가지 케이스 싹 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뭐 상황에 따라서 4개를 안 하고 그 중에 2개는 뭐 한 번에 처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어. 모르겠으면 3가지 싹 다 하면 그냥 돼요. 그게 정석이고, 이거는 내가 보여줬으니까 다 넘어갈게요. 시간을 줘도 풀기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빠듯하기도 하고 우리 산술계 전까지 하고 쉴 거니까 한 2-3개 더 남았거든요. 상란이 한번 볼게요. 2문제. 얘까지 하면 미친 3개 차이가. 자, 2문제 하고 넘어갑시다. 내가 그냥 할게요.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걸 보여달래요. A는 실수고요. 항상 성립하는 거 보여주고
항상 성립하는데 그럼 부호는 언제만 부호가 성립하냐도 보여달래요. 자 봅시다. 이거 보면 내가 1 더해가지고 a 플러스 a 마이너스를 만들고 싶은 꼴인데 여기서는 아니겠지? 이 제곱과 없이 생겼는데 제곱과 너무 끔찍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좀 고민이야. 어떻게 성립하는 거 보여줄까요? 아, 이거 발상을 좀 해야 되는 건가? a 플러스 1 a 플러스 어라 아, 이 제곱하기 싫은데 제곱을 안 하고 할 수 없나? 넘기면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와, 나 솔직히 모르겠다. 이거 제곱하는 거 아니면 아예 안 보여. 뭔가 이렇게 위로 넘긴다든지 뭐 여기 1을 더해서 뭐 인수분해한다든지 방법이 많을 수 있는데 머릿속으로 해봤는데 딱히 간단해지지가 않을 것 같아서 모르겠으면 그것까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3가지밖에 없어. 이거 넘겨가지고 완전 제곱 만들어서 판단하는 거, 그리고 1 더해서 여기 인수분해해서 판단하는 거, 그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양변 제곱하는 거. 제곱하면 안 되네. 왜냐면 여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제곱은 안 되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등식은 좀 열받는 게 막 이런 것도 돼요. A가 B보다 큰 걸 증명하세요 라면은 이 판단이 안 돼. 그래서 A가 C보다는 큰데 C가 B보다 큰데 이렇게 얘를 갑자기 만들어 막 상상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일 수도 있어요. 최악이요. 그거는 그냥 못 푸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애초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일단 이거 완전 제곱으로 만들려나? 전혀 모르겠어. 일단 너네도 막 떠오르는 것만 얘기해볼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2AB를 많이 더해서 쳐볼게요. 1번 플러스 2AB. 어쩌요? 뭐 어떻게 하나요? 모르겠어. 따로따로 비교를 해야 되나? 실수.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떠오르는 거 있니, 얘들아? 딱 봤을 때? 떠오르는 거 없어? 지금 없어? 응? 2를 곱해? 어디다가? 양변에? 누굴 넘기고 싶은 거네? 전부 다? 싹 다 넘겨서 2를 곱하면 뭐 정리되는 게 있니? 오케이, 한번 보자. 궁금 어떻게 될까? 넘겨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를 곱해? 그 2의 제곱 이렇게 만드는 얘기야? 그럼 두 개를 분리하는 얘기야? 그래요? 그러면 어떤 발상인지 알겠어. 한번 해봅시다. 야,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만든다면 지금 어떤 발상을 하고 싶다면 A제곱 하나 여기 주고 B제곱 여기 하나 주고 마이너스 2 여기다 주고 나머지 하나 남은 거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고 여기 1 아직 안 썼죠? 이렇게 만들고 얘 요렇게 해야 완전제곱. 얘 완전제곱을 1이 부족하네. 두 배를 안 했기 때문에 선동이 못해요. 그럼 요렇게가 A-B제곱 얘랑 해서 A-1제곱 얘랑 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외워야 돼. 외우고 있어요. 안 외우고 발상했다? 훌륭하고요. 보통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항상형 이상인 걸
이건 맞죠? 여기서인 거 맞죠? 그럼 언제 등호 성립하냐? 언제 0되냐 하면은 0, 0, 0이 되니까 A랑 B가 둘 다 1이고 같을 때니까 둘 다 1이 돼. 이렇게 되겠네요. 가온아, 이거 풀었던 기억이 있어서 한 거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아? 풀었어? 이게 숙제를 했어 이거는? 그럼 전에 해본 게 기억이 나? 기억이 좋네. 잘했어. 아, 손먼저 중간 단계를 발산하는 건 아니고 넘겨서 완전 제곱 만드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이런 거 보면 솔직히 난 다 찢어버리고 싶어. 너무 화가 나. 자, 한 문제만 딱 더 하고 우리 이거 옳은 걸 고르세요 라고 했죠? 이거 하고 쉬는 시간 합시다. 자, 얘 같은 경우 좀 쉬운 것들을 딱 보이지 않니? 이런 거는 딱 당연하지 않을까? 더한 게 당연히 크지 않을까? 라고 끄덕이면 안 돼? 끄덕이면 안 돼. 왜냐면 이럴 때가 있어. 이런 뭐 애매하다 증명을 해야 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러면 얘는 빼면은 절대값이 1, 얘는 빼면 3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보니까 이게 만약에 판단이 안 된다? 그럼 증명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 증명하고 쉽시다. 3개 증명하고 쉬어봅시다. 자, 첫 번째. 야, 얘네들은 부호인데 다 똑같아요. 양변을 뭐 해버리면 된다 그랬죠? 제곱. 그럼 이렇게 하자. 기억 니은 2개 내가 해줄 테니까, 아니다, 하나만 내가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 내가 하고 쉬는 거야. 가원아, 기억 니은 들 중에 누구만 내가 할까? 고르세요. 디귿? 디귿만 내가 하고, 이거 근데 아까 했던 거 아니냐?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이건 했던 거야. 이 2개 중에 골라. 이거 했던 거 아니, 이것은 안 했던 거. 둘 중에 골라주세요. 저거 아까 내가 개념 설명할 때 했던 거야. 응? 니은, 자, 니은 해볼게요. 자, 양변 제곱 봅시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만 날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날려주고 넘기면 4ab가 0 이상이니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얘는 항상 성립하진 않죠? 얘가 성립하려면 ab가 0 이상이면 성립, ab가 0보다 작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등호는 a는 0일 때, 이 중에 하나가 0, 저거 하나 0이면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얘는 절대 부등식은 아니에요. 옳은 것은 했으니까 항상 성립하는 건지 물어보면 항상 성립하잖아.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나머지 기억 디귿은 너희가 하고 쉬었다가 한줄기하고 슈퍼를 채봅시다.